안녕하십니까? 2025년 9월 30일 화요일 인도네시아 헤드라인 시작합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프라보워 수비안토 대통령이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에 평화유지군 2만 명을 파견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24일 미국 뉴욕에서 열린 유엔 총회 연설에서 여성과 어린이를 포함한 수천 명이 희생되고 기근이 발생하는 상황을 무겁게 지켜보고 있다며 국제사회의 대응을 촉구했습니다. 프라보워 대통령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와 총회가 결정을 내리면 인도네시아가 즉각 파병에 나설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인도네시아가 과거에도 다수의 유엔 평화유지군을 파견한 경험이 있다며 우크라이나, 수단, 리비아 등 전 세계 평화가 필요한 지역에 기여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프라보워 대통령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두 국가 해법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특히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독립을 인정하는 즉시 인도네시아도 이스라엘을 인정하고 안보 보장을 지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인도네시아는 오랫동안 팔레스타인의 독립을 지지하며 이스라엘과 외교 관계를 맺지 않고 있습니다. 한편 인도네시아는 이미 가자지구 난민과 부상자를 자국으로 이송해 치료를 지원해왔습니다. 참고로 2023년 10월 하마스의 기습 공격으로 촉발된 가자지구 전쟁은 2년 가까이 이어지고 있으며 이스라엘의 과도한 군사 대응은 국제사회의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스라엘은 가자시티 장악을 위한 지상전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아세안 주도로 출범한 영내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에 홍콩, 스리랑카, 칠레, 방글라데시가 가입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RCEP은 아세안 10개국과 한국, 일본, 중국, 호주, 뉴질랜드를 포함한 세계 최대 규모의 무역협정체입니다. 이번 소식은 말레이시아에서 열린 아세안 경제장관 회담과 병행된 RCEP 회의에서 전해졌습니다. 참석한 관계자들은 신규 회원국 가입에 반대할 이유가 크지 않다며 네 나라의 참여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인도네시아 무역부 차관은 가입을 희망하는 국가를 환영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말레이시아의 무역장관은 오는 10월 예정된 RCEP 정상회의에서 신규 회원국 가입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정상회의는 지난 5년 만에 열리는 회의로 2020년 체결된 협정의 업그레이드 방안도 함께 다뤄질 전망입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RCEP이 미국의 관세 정책에 대한 방어막 역할을 할 수 있다고 평가합니다. 다만 현재까지는 회원국 간 이해관계 충돌로 인해 협정 내용은 다른 지역 무역협정에 비해 상대적으로 약하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인도네시아와 캐나다가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을 체결하며 양국 간 경제협력을 강화했습니다. 이번 협정은 지난 24일 캐나다 오타와에서 열린 회의에서 프라보워 수비안토 대통령과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가 서명한 것으로 캐나다가 아세안 회원국과 맺은 첫 협정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이번 협정에 따라 캐나다로 수출되는 인도네시아산 상품의 90%가 관세 철폐 대상이 되며 의류와 가죽 제품 등 주요 수출 품목의 북미 시장 진출이 한층 유리해질 전망입니다. 반대로 인도네시아도 캐나다산 밀, 칼륨, 목재, 대두 등 약 95%의 품목에 대해 관세를 철폐하거나 크게 인하해 상호 호혜적 교역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지난해 양국 교역 규모는 약 40억 달러에 달했습니다. 프라보워 대통령은 역사적 순간이라고 강조하며 이번 성과를 자국으로 가져올 수 있는 점에 큰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카니 총리 역시 인도네시아가 캐나다의 동남아 최대 수출 시장임을 강조하며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협정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미국의 관세 정책으로 글로벌 교역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에서 양국이 전략적 대응책을 마련했다고 분석했습니다. 양국은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 외에도 군사훈련, 해양안보, 사이버 보안 등 안보 협력 협정도 체결하며 관계를 다각화했습니다. 또한 인도네시아는 최근 유럽연합과도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을 체결한 바 있으며 전문가들은 연이은 협정들이 미국 시장 의존도를 낮추고 교역 파트너를 다변화하려는 전략의 일환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인도네시아 서부 자바에서 무상급식을 먹은 아동 1천여 명이 집단 식중독 증세를 보여 보건 당국이 비상 대응에 나섰습니다. 이번 사태는 4개 지역에서 발생했으며 앞서 중부 술라웨시에서도 800명의 학생이 같은 피해를 입은 바 있습니다. 서부 자바주 당국은 병원이 환자로 가득 찼다며 운영 주체 평가와 학생 심리 회복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무상급식은 프라보워 수비안토 대통령의 핵심 공약으로 올해 초부터 시행돼 현재 2천만 명 이상이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정부는 연말까지 8,300만 명으로 대상을 확대하고 2026년까지 예산을 2배로 늘릴 계획입니다. 그러나 올해 1월부터 전국에서 최소 6천여 명이 식중독 피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안전성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한편 무상급식에 사용된 일부 식판이 중국에서 수입되는 과정에서 돼지기름에 오염됐다는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인도네시아 울레마 협의회와 나흐드라술 울라마 자카르타 지부는 현지 공장을 직접 조사한 결과 사실로 확인됐다고 주장하며 생산 과정 자체가 할랄 기준에 어긋난다고 경고했습니다. 이에 학부모와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프로그램 참여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다만 국가영양청과 한랄인증청은 수입 식판에 문제가 없으며 대부분이 국내에서 생산되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나 매달 약 400만 개의 식판을 여전히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불안은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잇따른 식중독과 할랄 논란이 무상급식 정책의 신뢰도에 중대한 타격을 줄 수 있다며 정부의 신속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인도네시아 정부가 국영기업부를 부에서 기관으로 격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회 부의장 수쿠미 다스코 아흐마드는 이미 대부분의 기능이 국영자산기금 다난타라로 이전된 만큼 부처를 국영기업청으로 개편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난타라는 올해 2월 개정된 국영기업법에 근거해 설립된 국부펀드이자 지주회사로 현재 900개에 달하는 국영기업을 관할합니다. 배당 수익을 활용한 자본 투입 승인, 합병 분할 등 구조조정, 신규 지주사 설립, 투자 및 운영계획 보고 등 광범위한 권한을 부여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국영기업부의 역할은 사실상 규제와 국가 지분 관리로 축소된 상황입니다. 국회는 이번 법 개정에 학계와 시민의 의견과 헌법재판소 결정 사항을 반영할 예정입니다. 특히 국영기업 임원을 공직자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 정부 인사의 겸직 금지 문제 등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다스코 부의장은 최적의 국영기업 운영을 위해 제도적 단순화가 필요하다며 개편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한편 에릭 토이르 전 장관이 체육부 장관으로 이동하면서 대통령은 도니 오스카리아 국영기업부 차관을 직무대행으로 임명했습니다. 도니는 다난타라 최고 운영 책임자도 맡고 있어 정부는 이번 인사가 국영기업 구조조정 속도를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인도네시아 이민국이 최근 경찰, 투자조정청, 노동부 등과 협력해 전국적으로 대대적인 이민 단속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주 인도네시아 한국대사관은 재외국민과 방문 여행객들에게 비자 및 체류 자격 준수를 철저히 당부하며 10월 중 한인회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대사관에 따르면 도착 비자는 관광 및 친지 방문 등 단기 체류에만 허용되며 근무, 상업활동이나 봉사, 촬영 활동은 불가능합니다. 체류 기간 60일을 초과하면 하루당 벌금이 부과되며 60일 이상은 구금이나 추방 등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비자 유효 기간과 체류 목적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최근 체류 자격과 맞지 않는 활동이 적발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특히 박람회 참석, 성형 미용 상담, 공장 및 사업장 방문 시 스폰서의 신고 의무 위반이나 비자 미충족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됩니다. 아울러 노동허가증 없이 근무하거나 위장회사 설립 등 불법 활동은 강력히 제재됩니다. 이와 관련해 대사관은 이민법 위반 시 신분증 제시와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구금이나 체포 상황이 발생하면 대사관 및 관리분관, 영사콜센터, 한인회 등을 통해 긴급 지원을 요청할 수 있으며 비상 연락망도 안내했습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불법 체류와 위법 활동을 근절하고 외국인의 합법적 체류 질서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